4번 보겠습니다. 기도문 4번.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이제 재지정에 돌입했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5월 초에 지금 방한을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죠. 지난 28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 무역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령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전략물자 수출관리체제가 미흡하다면서 수출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한국을 다시 지정하는 내용인데, 이때 이제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우리가 그 반도체 아주 중요한 부품을 수입할 때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제대로 수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우리가 직접 만든다, 뭐 어디 딴 데서 가져온다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일본이 그 반도체 그 부품을 만드는 세계 제1의 강국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이 최고라, 인류란 말이에요. 가장 그 불순물 없는 아주 정제된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싸게 살 수가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을 사서 우리가 쓰면서 굉장히 우리 반도체 산업이 발전을 했는데 그것이 딱 중단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복잡하게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데 집어넣으면요, 예를 들어서 15개 과정이 필요하다면 한 3개, 4개만 과정을 밟으면 딱 수출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특혜를 주는 거예요. 우대국입니다. 우대국. 근데 그것을 일본이 딱 이렇게 정지시켜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경제가 많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갔다 오면서 우리가 먼저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을 딱 시켰어요. 그러면서 일본도 지금 그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다 매듭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경제시대입니다. 무역시대예요. 서로 국가와 국가 간에 이런 경제적인 교류가 있음으로써 서로 윈윈하는 것입니다. 옛날 뭐 원시시대로 농경사회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 굶어 죽습니다. 북한 보세요.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무역을 통해서 세계 국제 교류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이제 말하자면 그 생산할 때에 생산에 좀 더 이렇게 우위를 점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그 반도체 그런 부품을 잘 생산하는 그런 기술이 있다면 거기서 우리가 싸게 사는 거고, 우리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일본보다 더 잘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본이 또 우리한테 사가는 겁니다. 국제 간의 교류, 그 무역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생산성에서 좀 우위를 점하는 제품들을 서로 교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거죠. 그래야 이 경제가 이렇게 확 발전하는 건데, 그동안에 이렇게 막혀 있어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리고 이제 뭐 이재용 부회장 지금 회장 됐지만 그 사람도 막 가둬놓고 막 이게 아주 다 말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로 바닥을 치고 완전히 무너지기, 붕괴되기 직전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본과의 관계, 아까도 나왔잖아요. 우리가 조선인인가 한국인인가 이걸 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아니 일제시대 우리가 살아나 봤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 한일 합방 딱 될 때요, 1910년에 방송을 했대요. 이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다 방송을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같이 그렇게 친일파를 나쁜 놈이라고 막 일본 이렇게 싫다면 그 당시에 우리 조상들이 1910년도에 벌떼처럼 일어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병들이 일어나고, 그죠? 일본 놈한테 우리나라를 지배당하게 할 수는 없다. 우리 속국이 될 수 없다. 다 일어나서 막 난리 법석에 났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조용했답니다. 일본 군대가 긴장한 상태에서 그걸 발표한 거예요. 근데 경성시내가 조용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시대예요. 그때가 조선의 왕조 그 고종, 나도 뭐 이시 조선 전주시라 왕족이라 하는데 창피하더라고요. 그 왕이 얼마나 무능했으면 나라가 무너지고 넘어가냐 이 말이에요. 그때 왜 그렇게 됐냐? 군대가 없었어, 조선에. 그리고 퀸식 군대를 양성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세계 열강들이 들어올 때 빨리빨리 영국이나 이런 센 나라들아, 미국하고 막 손을 잡고서 막 같이 문을 개방해서 막 발전을 이뤘어야 되는데 다 쇄국 정책했잖아. 다 막았잖아요. 상투만 틀고 앉아있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일본에 의해서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방돼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이 발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럼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는 어떠냐?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박정희 때 할 때 우리 돈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일본이 전쟁 배상금 주고 차관 주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시작했어요.
예? 근데도 그냥 비판만 하고 앉아있잖아요. 경부고속도로를 어떻게 깔고 포항제철을 그렇게 만들 때도 일본의 일본 제철이 와가지고 그 기술을 다 전수해 준 겁니다, 그게. 예? 그러니까 일본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걔들은 항상 경계해야 되지만, 그러나 무조건 일본 떨어뜨려고 미국 떨어뜨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건데? 어디로 가려고? 이 자들은 무슨 생각이에요? 저 북한의 김정은 세력이 적화시켜서 공산주의 사회가 돼야 된다, 그거야. 그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5번 보세요. 5번.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제주 간첩단 변호인이 뭐라고 변호를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의 재판정에서 북한이 반국가 단체라는 대법원 판례가 유효한가? 변호사가 이 간첩들을 지금 변호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북한이 반국가 단체입니까? 반국가 단체도 아니래. 적국도 아니고. 그러니까 간첩행위가 인정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김정은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에? 대한민국 재판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응?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볼 수 없다는 거요.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가 아니면 간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북한하고 교류하는 것은 그건 간첩행위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됐어요. 여기까지 왔어, 지금. 변호사예요, 변호사. 대한민국에서 사법고시 합격한 놈들이야, 이게. 응?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있으면서 북한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나 이런 거 보면요, 정말 웃음밖에, 헛웃음밖에 안 나요. 기가 막혀가지고. 예,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들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방해도 싸죠. 쉽게 말해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예, 국민들이 똑똑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허점이 많기 때문에. 자유를 주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북한에 올라가가지고 재판하는데 가서 남조선이 적국입니까? 이렇게 떠들면 어떻게 돼? 당장 죽여버리지. 예?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떠들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불리해 지금? 대한민국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예? 기가 막히죠.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반국가 단체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간첩은 없지. 그러면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정보기관도 다 필요 없는 거지. 예?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화되는 거예요. 적화. 그래서 통일되는 거예요. 민족이 하나 되는 거룩한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김정은 수령님 모시고 사는. 자, 6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미국에 가서 어느 정도의 지금 대우를 받았는지 깜짝 놀랄 일입니다. 굴종 굽신 그게 아닙니다. 저 신영대 저 사람도 정신 이상자 같아요. 자, 봐요.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펜타곤을 방문해서, 펜타곤. 미국의 국방부가 오각형으로 지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펜타곤이라 그래. 국방부에 들어갔어요. 국방부. 미국의 국방부에 한국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처음. 거기 들어가서 그냥 겉만 구경하고 나왔냐? 그게 아니에요. 국가군사지휘센터 NMCC에서 미국 군인 수뇌부로부터 전략적 감시체계와 위기 대응 체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외국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외국 대통령들 거기 펜타곤 안 들여보냅니다. 못 가게 합니다. 그런데 국방고등연구계획을 방문해가지고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이게 굴종한 겁니까? 이게 굽신이에요?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전부 거짓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동만. 도대체 저는요, 전라도 사람으로서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워 죽겠어요. 왜 진실을 말할 줄 모르는가? 예,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은 보세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펜타곤에 들어가서 국가군사지휘센터에 가서 브리핑을 받았어요. 군 수뇌부, 미국 군인 수뇌부로부터. 그러고 나서 외국 대통령 중에 세계의 많은 대통령들이 미국을 갑니다. 지금까지. 근데 지금까지 역사상 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방고등연구계획국에 가서 브리핑을 받았답니다. 이건 최고의 최상의 대우 아닙니까? 그
그걸 굽신 굴쪽 이따위로 써놨으니 저거 사람들이 제정신이냐고요. 그러니까 저 거짓말쟁이고 저 나쁜 놈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 거기에 우리 군산 사람들은 그냥 다 그냥 넘어가고 있는 그게 바보 멍충이가 돼 있다는 얘기죠. 어? 너무 폭폭한 일입니다. 이게 방송도 MBC나 이런 거 다 장악해가지고 걔들도 전부 비판 방송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만 트집만 잡고 있어요. 국익을 위해서는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다 뭐냐면 이 종북주의자들, 좌파, 이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자들, 이걸 어떻게든지 무너뜨려가지고 김정은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애들, 그뿐이라 이 말입니다. 걔들의 소원은 오직 김정은 수령님입니다. 이것은 걔들이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해요. 근데 하는 거 보면 어때요? 하는 거 보면 김정은 수령님이지. 그거 찬양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해가지고 국방력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강해지는 것이 그렇게 싫은가요? 북한은 흡수통이라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그 말도 못하게 합니다. 좌파 이 사람들은. 예? 흡수통이라면 어떻게 안 된다. 왜? 김정은이 싫어하니까. 이게 말이 돼요? 목숨 걸고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면 안 돼요. 지면 우리까지 손해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도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무관심하고 기도 안 해가지고 당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했으니까 죽든지 살든지 지들 업보라고 하지만 우리는 억울하잖아요.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예인이도 와 있지만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사냐고요. 김정은이 노예가 되면 다 죽는 겁니다. 비참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 볼포트인가 그 볼포트죠. 볼포트 그 캄보디아에서 하는 거 봤잖아요. 얼마나 애들을 던져놓고 막 사격 연습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공산주의자들이 무섭습니다. 애들 잔인한 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재인 대통령이 뭐 옆집 아저씨처럼 진지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 북한에서 내려온 청년들 둘을 꼭꼭 묶어가지고 그렇게 북한으로 막 강제로 그냥 보내버립니까? 경찰 특공대로 막 붙잡아가지고 안대해서 막 재갈 물리고 말이에요. 묶어가지고 이렇게 보냅니까? 그런 적은 이 사람들이 그 독재 정권이라고 군사 정부 그렇게 매도하고 막 그렇게 욕하잖아요. 비판하고 군사 정부에서도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군사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냐? 간첩들 막 무장 공비들 막 넘어와도 잡아갖고 딱 체포했다가 그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판문점에서요 걔들하고 같이 만나게 해줘가지고 만세하고 가고 걔네들이 박수 치면서 환영하면서 다 가게 만들었습니다. 원하는 사람들만 보내준 거예요. 네? 강제로 보낸 일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되지. 기본적으로 안 그래 인간적으로도 안 되잖아요. 그거는 나는 북한 가기 싫습니다. 여기 살고 싶습니다 하고 왔으면은 우리가 보호를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강제로 보낸 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이 대한민국 역사상. 나는 그걸 보면서요 문재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야, 저 사람 참 잔인한 사람이구나. 피도 눈물도 인정도 사정도 없구나. 또 한 가지. 북한에 김정은이가 풍산개를 선물해 줬었습니까? 그 북한 갔을 때? 갖고 내려왔죠? 청와대에서 키웠습니다. 근데 이제 임기가 다 되니까 그거는 국가 대 국가로 준 거기 때문에 청와대에 놔둬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길르던 놈이니까 정들었으니까 좀 길렀으면 좋겠다고. 그 윤석열 대통령 그럼 가져가시오 그랬어요. 줬어요. 선의를 베풀어 준 거야. 그때 데리고 가갖고 한 1, 2년 키우다가 뭐라 그랬어요? 사료도 많이 돈이 많이 드니까 국가에서 250만 원, 300원씩, 300만 원씩 개 키우는 값을 좀 주시오. 요청을 한 거예요. 야, 걔는 네가 키워. 왜? 그 양반은 한 달에 1,500만 원 이상의 월급하고 그 외에 수당을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2천만 원 이상 국가에서 돈을 받고 있고 많은 경호원들이 지금 거기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혜택이 한두 가지입니까?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근데 그 개 몇 마리를 못 키워가지고 그 돈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해준다 했더니 파양시켜버렸어요. 그냥 버려버렸다니까요? 그래갖고 지금 어디서 하나 죽었어, 하나 죽고 뭐 어떻게 그냥 그 일반인들이 지금 분양받고 뭐 이렇게 하는 가봐요. 지금 어떻게 된지 몰라요. 걔가 지금. 예? 아니 그렇게 책임 못 질 것 같으면 여기다 둬야지 청와대에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 키웠을 거 아닙니까? 지가 가져가갖고는 결국 내다 버린 거야. 그 사람이 인자한 사람입니까? 아 저는 그런 걸 볼 때 와 이게 잔인무도한 사람이구나. 무서운 사람이구나.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사상 공산주의 사상 속에 그게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필요하면요 정말 혓바닥까지 다 내주지만 필요 없으면요 그냥 사정없이 잘라버리고 죽이고 그냥 집 밟아버립니다.
그것이 공산주의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딱 물들어 있는 사람들. 내가 아무리 봐도 그 사람들 공산주의 사상에 딱 쩔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뒤집어 엎어집니다. 무섭습니다. 걔들은 잡초에 잡초 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기도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요. 지금도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막 이런 얘기하면 막 우죽죽 막 벌떼처럼 일어나고 막 달라듭니다. 왜냐하면 근거를 대라 그러면서 막 부인하고 무조건 부정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특장점이잖아요. 특기잖아요. 그 민노총에 대해서도 그 수사하고 하는 것들이 다 정치 탄압 아닙니다. 법적으로 다 필요하고 잘못된 것들 다 바로잡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이 다 뭐라고 붙여버려요? 정치 탄압이라고 붙여버려요. 네.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전라도 사람들 속으면 안 돼. 거기서 내가 식사할 때도 그 사람이 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대통령 잘못 뽑았는가 봐. 저렇게 시끄러운 거 보면 또 그러고 앉아있어요. 이 시끄럽게 하니까 잘못했다 이거야. 그냥 뭐가 잘못해서 왜 시끄러운지 뭐가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제대로 주장하고 바르게 하고 있는 거 잘못하고 있는 건지를 분간한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멍청해가지고 그냥 그냥 그런가 봐. 그러니까 저런 악한 자들이 막 저렇게 득세해가지고 막 떠드는 겁니다. 네? 저는요 옛날에는 통일이 소원이었는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우리의 소원은 호남이 깨어나고 군산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딸한테도 얘기했지만은 만약에 대한민국에 전라도만 있었다면 우리는 벌써 김정은의 지배를 받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고 교회 여기 앉아있는 우리와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대창에 찔려서 다 이미 시체가 됐지. 다 죽었지 뭐. 에? 전라도는 쑥대밭이 됐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해 죽겠어요 진짜. 왜 이렇게 모르는지 몰라요. 폭포갑니다. 정말로 폭풍한 심정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일러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힘도 없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라고 지켜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창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고열의 동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더 이게 하셨니 우리를 깨끗게 하니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는 주님의 올간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야매 그의 피피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니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며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야며 그의 피피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야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시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연료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그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러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도. 이 시간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 철통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자들 거짓 선포하는 자들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우리 호남인들 우리 군산 시민들 깨어서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